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수능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가죠. 이제는 공부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올해 치러졌던 6월과 9월 그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주제나 유형을 중심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효율적인 학습 전략 잘 세우고 실천하셔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D-6일입니다. 상당히 긴장감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일부 수험생들은 내일 확 시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매우 긴장이 되지만 수능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하루일 뿐일 수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불어넣는 것 자체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최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의 대입 전략을 세워주시는 지략가, 입시계의 제갈공명입니다.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이 꼭 필요한 정보, 그다음에 지원 전략, 중요한 것들 꼭 집어서 분석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포근하게 품어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진학계의 따뜻한 희망 멘토, 상계고등학교 최은경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계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최은경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세 분의 선생님 모시고 알찬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수능 이후에 이 대입 전략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대입을 위한 정시 무료 상담을 실시합니다. 수능 끝난 다음 주인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 마감은 12월 12일까지만 받습니다. 선착순으로 받으니까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312-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은 어떤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1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미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훌륭한 직업을 꿈꾸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된 계기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먼 친척 할아버지와 한동안 같이 살았는데요. 아, 네. 그 할아버지가 제 노후 생활의 롤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신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윤신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윤신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롤모델이 친척 할아버지인 경우는 제가 처음 봅니다. 이제 우리 3학년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2학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출발점에 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3학년 선배들 수능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걱정돼요. 걱정되죠. 자, 그러면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했나요? 네, 현재 제 성적과 비교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할 경우 어떤 대학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알고 싶고요. 비교과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밝고 또랑또랑한 친구 같습니다. 네. 자, 잠시 학생을 위한 전략, 맞춤 전략 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똘똘하게 질문을 해줬는데요. 자, 윤신혁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먼저 우리 학생 내신 성적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이 국어 2.3등급, 수학 영어 3등급, 사회 2등급, 평균 2.6등급으로 대체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각 교과별로 살펴보면요. 국어는 1학년 1, 2학기 모두 2등급이었다가 3등급으로 약간 내려갔는데 수학과 영어는 모두 3등급으로 출발해서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도 보면요.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 3등급, 4등급, 3등급, 그 다음에 사탐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세상 각각 4등급으로 대체로 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6월과 9월 모의고사 살펴보면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다 6월, 9월 모의고사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좀 특이한 건 생활과 윤리가 그 6월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이었는데 그 9월 모의고사는 4등급이 됐죠. 오, 갑자기 추가됐네요. 갑자기 별로 도덕적이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성적은 대체로 이런 비슷한 경향을 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네. 자, 그럼 비교과 영역도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 친구 교내 동아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했습니다. 특히 영어 뮤지컬반을 했는데 우리 네. 친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소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러니까 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 무대를 빛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친구고요. 그다음에 교내 관악부나 도예교실 등도 참가를 했고요. 인문사회에서 영재학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인문학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읽기나 토론이나 쓰기와 같은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요, 뭐 자기 학습 캠프,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그다음에 봉사활동들도 골고루 아주 열심히 한 친구입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교회 활동을 보면요. 우리 친구 지금 뭐 영어마을 체험이나 진로 직업뿐만이 아니라 자기 진로를 위한 그런 활동을 쭉 해왔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가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독거노인 봉사나 그다음에 토요 열린 보건 치매관리사업 봉사 같은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활동도 해왔습니다. 네. 자, 특기상 수상 내역을 보면요. 일단 수상 내역이 쭉 있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아침 영어 방송 기록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아침 영어를 들으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하고 성실히 참여했다는 걸 네.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 특히 보면은 산출물 대회, 그래서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네. 다독상과 포트폴리오 최우수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가 학교에서 목요일마다 아침에 독서 방송을 한대요. 네. 근데 그 독서 방송에 빠지지 않고 다독자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 오.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 희망대학을 보면요. 1지망은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발언 플러스 인재 전형 지원 희망하고요. 2지망은 성신여대 역시 사회복지학과고 입학사정관 전형 희망하고 있습니다. 3지망은요. 상명대 가족복지학과입니다. 그래서 역시 전공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내신이 한 2.6등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9월 전국 여러학력평가 평균 3.5등급 정도가 되는 네. 학생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약간 좀 유리한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학은 좀 약하고 또 영어 관련 수상 내용하고 교회 봉사 활동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아마 공부할 시간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윤시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은 우리 학생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 모두 다 한 2, 3등급대 네. 또는 조금 벗어나면 4등급대로 대체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업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다라는 네.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이나 사회 언어 영역에서도 뚜렷하게 잘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지 않고 네. 있는 그런 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그 방과후 활동에서 영어 과목을 굉장히 주력했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영어 특별반을 지원을 해서 선발이 돼서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음에도 네. 영어 교과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당장 경쟁력을 갖출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요. 이런 네. 부분은 아마 해당 교과를 오래 지도해 주셨던 학교 선생님하고 좀 전문적인 상담을 해보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역시 내신과 비슷하게 경쟁력이 없는 게 좀 한계고요. 또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에 비해서 모의고사에 수학이 조금 떨어지는 네. 면이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성실한 학생이 수학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리는 없는데 좀 성적이 취약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비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친구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어요. 네. 우리 친구한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잘 있으시죠? 있어요? 선생님 보니까 이렇게 학교 생활이 굉장히 바빴던 학생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열심히 했나요? 그때는 아직 뭘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보려고. 좀 진로 노력했어요. 방향을 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나 봐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친구가 갖고 있는 학교 생활에서의 열정과 우수성은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기엔 한 120% 정도 충분하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보통 봉사활동이 한 200~300시간 정도까지 네. 되는데 사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봉사활동 양은 많지 않지만 내용은 좀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가 꾸민 친구라서 보니까 독거노인 재가복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가복지가 어떤 거냐면 이 노인들이 거동을 잘 못하시니까 네. 서비스를 받으러 나오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찾아가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서적인 측면이나 가사일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뭐 친척처럼 이렇게 자주 들르는 이런 관계를 맺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영역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네. 활동이 네.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다독상이나 독서 포트폴리오 이런 거 보면은 그 잠재적인 학업 역량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데 네. 그 생활기록부에 독서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대체로 다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다. 책을 읽고 이런 걸 깨달았어. 책을 읽고 이런 결심을 했어. 책을 읽고 이런 다짐을 했네라고 해서 추상적이고 네. 그 생각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독서와 관련된 기록을 하거나 본인 정리를 할 때도 이 특별한 생각, 책을 읽고 특별한 생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뚜렷한 실천을 하는 거 이게 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독서를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계획에 있어서 어떤 실천을 했는지도 추가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제출하게 돼 네, 있죠.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윤수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좀 잘 사용을 해서 네. 기록을 한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참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조금 더 구체화를 할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일지막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서울여대인데요. 지금까지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는지 우리 학생의 서울여대 100m 합격 레이스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명확한 꿈을 향해서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데요. 내신과 모의고사가 좀 부족하다, 아쉽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비교과를 좀 보충해야 하나, 어쩌나 하면서 80m에서 멈췄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어요. 80m에서. 네, 우리 학생이 80m 지점에서 멈췄는데 뭔가 그 20m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 점을 이제 깊이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이 그 희망대학 합격 가능성을 이제 진단을 해드릴 텐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열심히 한 학생이지만 구체적으로 학습 방법의 전체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요.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들을 2014년도 올해 기준이죠. 한번 살펴보면서 합격 가능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서울여대부터 보면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바론 플러스 이제 전형인데 입학 사정관 전형입니다. 그렇죠. 네. 서류 100으로 1단계를 3배수로 하고 나머지는 서류와 심층 면접을 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데 네. 전체적으로 학생부를 기계적으로 성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기초 학업 능력뿐만이 아니라 적합성, 그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는 심층 면접에서 뭐 기초 학업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까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전형입니다. 우리 네. 친구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작년 합격자들의 평균으로 봤을 때 내신 한 3.5등급의 정시는 한 100분이 85 정도 수준이 됐는데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정시로 지원했을 때 네. 조금 약간 부족하지만 수시에서는 우리 친구가 갖고 있는 비교과 영역의 충분한 활동, 그다음에 네. 교과 영역의 성실성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는 내신도 전형이라고 괜찮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네. 성신여대도 볼게요. 네, 그럼 이제 성신여대와 상명대학교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성신여대는요, 역시 입학사정관 전형이고 방식은 비슷합니다.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서류와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보고 수능 최저도 없는 거죠. 역시 네. 마찬가지로 전형하는 그런 요소들도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나 아니면 인성, 창의성, 전공, 적합성, 발전 네. 가능성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특징이 있어서 네. 우리 학생 평균 점수가 조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합격자 평균 내신이 한 3.2등급에 뭐 정시에서는 한 100분이 88 정도 되니까 네. 우리 친구가 정시에서 지원하기엔 약간 지금 현재 약간 수준에 버거울 수 모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상명대학교 연속해서 보면요. 상명여대
상명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2단계에서 서류 면접 100 이렇게 보는데 역시 전공 적합성을 보는데 상명대학교가 좀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 네. 교과 영역을 좀 축소를 하고요. 네. 서류,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정말 이 전공과 장래의 진로가 얼마나 더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보는 그런 대학이랑 좀 다른 대학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네.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는 앞서 살펴봤던 성신여대나 서울여대보다도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3등급 초반대, 네. 그다음에 100분위도 한 85 이상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의 경우 희망대학을 보면 이제 수시 조금 괜찮은데 네네. 정시가 조금 이제 불안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현재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수능 점수를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수능 점수를 높인다면 어느 학교까지 눈여겨볼 수 있는지 도전 가는 대학까지 좀 짚어주시면 추진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 그 도전 정신을 좀 불러일으켜주기 위해서 이 정도만 하면 이 정도 갈 수 있어. 이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우리 친구 보셨다시피 이미 달리고 있는 친구보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라서 그렇습니다. 네. 어디로 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달릴 수 있을지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네. 백분위별로 한번 보면요. 현재 백분위에서는 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네. 현재 강남대나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여기서 10%를 조금 더 향상을 시킨다라고 하면 한 동덕여대에서 덕성여대 정도. 서울 쪽으로 들어오네요. 네, 그렇죠. 15% 정도 되면요. 네. 네, 뭐 서울여대, 성신여대, 상명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들은 15% 정도만 올리면 목표가 정시에서도 생기는 네, 거예요?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0% 정도만 더 올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리면 이제 동국대나 뭐 이런 대학까지도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2학년 학생이니까요. 네. 좀 더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그러면 우선 그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 15% 정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취약한 과목들을 보완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역시 우리 친구한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였는데, 제가 우리 친구 그 영어 중점반 활동을 했잖아요. 우리 친구 영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우리 친구에게 좀 질문을 할게요. 네, 듣고 계시죠? 네. 우리 친구가 영어 중점반 활동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 봤을 때 영어 1등급이 너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1등급이 아닌 이유가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학교 영어 중점반은 이론적인 영어보다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반이라서 학생을 뽑을 때 성적만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굉장히 그 영어에 투자를 한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서는 보면 우리 친구가 어떤 상도 받았냐면, 출석의 신, 뭐 이런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출석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그 다음에 영어 단어의 신, 뭐 이런. 네. 성실성은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하고 성실성은 두루 갖추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하고 성실성을 갖추고 있는 우리 친구가 전체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에 있어서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지 과목별 학습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의 그 과목별로 학습 전략을 조언을 해드리면요. 자, 국어는요, 일단 우리 친구 국어 한 3등급, 4등급 됩니다. 근데 독서량이 굉장히 많은 친구가 국어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대체로 문학적인 상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문학적 글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이 원인과 결과를 따져야 하거나 아니면 주장이나 근거를 따져야 하는 구조적인 분석이 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읽기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한 응용력을 계속 확보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본으로 네. 출제가 되지만 최근에는 이 추론과 관련된 사고 능력과 관련된 영역들이 계속 출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니까 네.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 사회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윤리를 다 선택을 했는데 이 윤리는 이 사상가들이 그동안 인류사에서 어떤 문제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흘러왔는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사상가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께 쟁점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구별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상담 받아보니까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린 것 같나요, 우리 학생? 네. 네, 자신 있어요? 이제 성적 올릴? 네. 네, 잘 지금까지 준비한 것만 봐도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더 잘 해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를 희망하는 고1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에 유리한 전형은요, 학생부 중심 전형이고요. 중점 사항은 아직 전공과 관련해서 비교과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적 향상을 위해서 취약한 수학 과목을 최우선으로 보완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등급은 국어, 영어를 2등급 이내, 수학은 2 내지 3등급, 사회는 1, 2등급으로 올리시면 좋은 결과를 희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을 돕겠다는 예쁜 꿈 꼭 실현될 수 있길 바랍니다. 파이팅! 자, 이번 2교시는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입시계 한 뉴스 네. 오늘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은 물론 학부모님들이 들으셔도 좋을 만한 입시계의 가장 최신 정보와 네. 한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이번 주 한 뉴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이 2014학년도 수학 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 간 이름이 같거나 유사한 학교 명단 등 시험 당일 유의사항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름이 같아서 수능날 아침에 고사장을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서울 서대문구 인창고등학교하고 또 경기도 구리시의 인창고등학교. 이것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그 혼란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학교명이 유사한 고사장도 많아서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경기도 부천에 중흥고와 중원고가 있습니다. 구별이 돼야 되고요. 고양의 백마고, 백석고, 백신고, 백양고 등이 헷갈리기 쉬운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짜 헷갈리네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학교 외에도 또 학교 이름 때문에 혼돈할 수 있는 고사장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여러 곳이 있는데요. 일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포천고와 포천일고 좀 혼돈이 되죠. 과천고와 과천중앙고, 또 이천고와 이천제일고 등등등 있고요. 또 학교 유형별, 학교 급별 교명이 같은 경우도 혼동하기 쉬워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비 소집일 날 11월 6일이죠. 그 소집일에 반드시 좀 참가를 하는 것이 네네.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른 이름들 잘 확인을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그 갖고 가면 안 되는 물건들, 금지 네. 물품들 있을 텐데 좀 확인해 볼까요? 수능 시험장에서는 뭐 전화기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는 전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요. 또 흑색 연필하고 컴퓨터용 사인펜 외에 적색 사인펜 같은 개인 필기 도구도 소지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중 마킹을 했을 때 요즘은 그 빗으로 스캔을 하기 때문에 네. 이중 마킹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밑체크를 하지 않도록 해주고 샤프 펜도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자녀 시간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와 지우개, 수정 테이프 등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서 좀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눈이 아주 안 좋은 학생들이 있겠죠. 돋보기와 같은 개인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소지해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주의사항들 들으니까 딱 다음 주로 수능이 다가왔다는 게 좀 네. 실감이 나는 것 느낌이 같습니다. 나죠. 유의사항들 잘 확인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한 주간의 한 뉴스 전해드렸고요. 3교시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몸 건강하게 잘 준비하시고 수능 대박 나세요. 화이팅! 선생님들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하시고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자,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의 입시에 고민이 많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벌써부터 입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네. 맞나요? 네, 관심 있게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미리미리 관심을 갖는다는 그렇죠. 건 참 대단히 중요한 것 중요합니다. 같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상담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은경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최은경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만나서 반갑고요. 고1 학생인데도 벌써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똑똑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네. 참 밝네요. 착해요. 네. 착하기도 하고. 목소리도 아주 또랑또랑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의 그 자료를 이제 분석해 보면서 좀 궁금했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네. 고1인데 내신을 공부하는 방법하고 모의고사 네. 공부하는 방법에 좀 익숙해졌는지, 예, 그게 궁금해요. 어떤가요? 제가 아직 성적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아직 제 공부 방법도 찾지 못한 것 같고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그리고 네.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네. 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이제 안착하는 데는 좀 시간이 네. 이제 필요합니다. 아직 1학년이니까요. 네. 학생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했나요? 제가 아직 진로를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네. 경영학과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어.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학교는 중앙대인데 어떻게 준비하면 오늘 좋을지 잘하면 후배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아놨다는 네. 게 참 고무적입니다. 중앙대 그리고 경영학과에 가고 싶다라는 꿈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자, 최은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1학기 성적만 있는데, 그러네요. 국어는 이제 4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하고 수학이 3등급, 그 다음에 사회가 4등급으로 이 학생이 이제 인문계열을 이제 지원을 희망하는 이제 경영학과이기 네.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평균을 내보니까 3.47등급입니다. 네. 이제 모의고사. 모의고사고요. 자, 모의고사를 2번 봐서 6월하고 이제 9월 성적이 있는데, 그 9월에는 국어가 이제 5등급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6월에는 4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등급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수학하고 영어는 또 한국사까지 4등급입니다. 네. 근데 이제 6월하고 9월에 그 4등급대로 그렇게 그 많은 그 차이가 별로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사회는 이제 5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비교과도 볼게요. 네, 1학년 학생인데 비해서는 굉장히 비교과 활동이 많은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학급에서도 회장을 하고, 그다음에 선도부 활동도 하고, 또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토론부 활동도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를 이제 자치 멘토링도 네. 하고, 그다음에 캠프도 참여하고, 대학생 멘토링도 참여하는 그런 좀 적극적으로 활동량이 네. 높은 그런 학생입니다. 네. 신앙대학도 볼게요. 네, 이제 이 학생이 지금 1학년인데도 이제 경영학부를 이제 희망하고 있는데, 1지망은 중앙대고요. 네. 그다음에 2지망은 국민대고요. 네. 3지망은 시립대고, 그 학과는 거의 경영학부를 네. 희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대학이 모두 다 이제 경영 쪽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면 3.47 정도의 그 등급을 가지고 있고, 모의고사 성적이 4.3등급이니까 내신 성적이 약간 우수한 중위권 정도의 학생이라고 볼 수가 네네. 있겠어요. 그리고 교내 활동은 상당히 활발한 그런 특징이 보입니다. 최은경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제 이 학생은 이제 내신 성적하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이제 비교해 볼 때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조금 우수한 학생인데 네.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내신 공부하는 방법하고 이제 모의고사 하는 방법에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익숙해졌느냐 이걸 네. 이제 물어보게 네. 되었는데, 왜냐면 이제 수시에 지원을 할 때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정시로 가도 되지만 네. 이제 수시에 이제 그
지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네.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내신이 좀 중요하게 반영이 네.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은 이제 100분위로 봤을 때 한 그 6월하고 9월에 그 점수 차가 이제 국어 때문에 그렇죠. 좀 차이가 났는데 네. 60%에서 이제 64%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모의고사는 아직 공부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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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학년이지만 지금까지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볼 건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100m 합격 레이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기분 좋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학년이지만 다양한 비교과 활동하면서 대입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좀 주춤하면서 속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형이 달라진다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50m에서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1학년이니까. 아직 1학년 학생이니까 50m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 또 활동할 내용들 상당히 많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1학년 학생이 우리 이 상담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를 그렇죠. 이제 박수를 보내고 싶을 네. 그런 정도로 좀 괜찮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중앙대를 희망하고 있고 중앙대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어떤 전형이 좀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전형 방법, 또 준비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말씀 부탁드리죠. 네, 이제 1학년의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제 많이 들어봤던 대학을 이제 희망대학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대가 좀 많이 인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과에 있어서도 경영이니까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라고 지금 했지만 사실은 너무 그렇게 좁혀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그렇죠. 넓게 알아보는 인문 계열의 다양한 학과가 있으니까 좀 열어놓고 좀 여유를 좀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올해 2014학년도에 입시에서는 이제 중앙대는 중상위권에 해당되는 그렇죠.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생부 교과로만 뽑지 않고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네. 이제 논술 전형으로 이제 수시에서 많이 뽑았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생길지 네.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이제 뽑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도 있지만 이 학생의 경우는 지금 1학년으로 봤을 때 그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앙대 이제 지원 가능한 그 전형을 이제 살펴보면 네. 2014학년도 올해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앙대 이제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굉장히 네. 유명해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하고 내신을 이제 같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온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을 이제 고려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도 올해는 두 가지 형태로 뽑았지만 이제 대입 간소화, 수시 전형의 간소화로 인해서 아마 입학사정관 전형도 이 두 가지 패턴으로 가지 네. 않고 한 가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일단 학교생활 우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는 그야말로 학교생활 열심히 한 학생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가 우수한 학생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학생부 교과만으로 봤을 때는 변별이 없으니까 네. 이제 서류를 이제 또 반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은 서류가 뭔지를 몰라요. 네. 서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랑 추천서나 또 예를 들어서는 이제 활동보고서가 들어가는 것이 활동보고서.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그것으로도 변별이 안 되니까 면접으로도 이제 학생을 이제 네. 변별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앙대의 경우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지만 네. 올해 생겼고 그 전에는 근데 학생부 교과로만 뽑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결과를 보게 되면 인문 계열은 1.22 와, 등급이 대단히 굉장히 높네요. 높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등록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은 1.48등급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바뀌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선발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502명에서 26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죠. 이게 지금 인원수 때문에 오히려 또 내신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아직 뚜껑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빈치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가 학생부가 아니고 학생부 교과로 뽑지 않고 서류 평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보다는 내신이 좀 떨어진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고 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이 이제 지원해서 합격할 수가 있는데 그 이미 발표를 했어요. 중앙대 같은 경우 다빈치 인재 전형에 합격자가 나왔는데 제 자사고의 학생인데 그 내신은 3등급이고요. 그 경제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스펙을 물어봤더니 특별한 건 없는데 그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 논문을 경제 관련 논문을 잘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할 경우에는 이제 중앙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그 합격 그 사례가 이제 사례집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대 다빈치 인재 전형과 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중앙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점들 보완해야 될까요? 이제 중앙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데 이제 이 학생이 그 희망하는 국민대 같은 경우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이제 지원을 할 경우에 이제 그 아직 그 이제 그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그 어떤 그 패턴이나 모델을 지금 정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11월 달에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교과를 많이 반영하는 한다면 1단계에서 그 내신을 열심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계속 꾸준히 지금 1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1학년 지금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신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관리해서 계속 쭉쭉 뭐 이제 3등급이라면 2등급, 4등급이라면 3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최영현 선생님께서 학생의 희망대학인 중앙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상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학생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해야 될지 정시 지원을 중점을 둘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학생이 1학년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3학년까지 많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래도 지원 가능한 대학을 좀 알아보는 것도 대학 입시에 준비에는 좀 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성적의 추이를 보는데 내신과 이제 모의고사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 성적을 향상시키기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신은 자신을 이제 수업 시간에 보는 선생님이 내는 그 내신 관리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관리를 좀 잘하면서 그리고 그 이제 비교과 활동을 좀 관리를 잘해서 지금 이 학생이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부에 교과 우수상도 없고 수상도 없어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이나 진로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이런 기록이 없는데 아까 그 첫 번째 상담한 학생처럼 2학년 정도가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스펙이 쌓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정시로 봤을 때는 아직 그 모의고사가 제대로 그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안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앙대를 가려면 한 95%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학생은 한 그 60에서 6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 3등급대로 사실은 지원을 해야 3등급 초반 으로 그 각각의 모의고사 영역이 그 89% 정도. 근데 이 학생은 70에서 60%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89% 초반으로 가게 되면 인서울의 여대에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제 수시에 지원을 해서 또 모두 다 합격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시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같이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근데 3등급대로 진입하려면 기초에 빵꾸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한 상황에서 다지기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갈 길이 좀 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해야 될 점들이 아직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목표 등급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 것인지 그리고 학습 우선순위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경영학과에 이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정시에서는 이제 중앙대 경영학과는 이제
그 2014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어, 영어, 수학이 골고루 다 30%로 반영이 돼요. 네. 그 대신에 사탐은 10%로 굉장히 적게 반영이 되지만 대부분의 또 다른 대학은 경영이나 경제학과는 수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죠. 인문 계열이지만.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수학을 잘 본다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제 수학의 비중이 높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네. 않다면 국영수가 이제 골고루 네. 반영되는 그런 대학으로 이제 또 찾아서 해야 되는데 국영수를 일단 3등급 초반으로 네. 올려야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학생의 이제 점수로 봤을 때는 그 경영학과가 인기학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대나 또는 이제 전문대 성적입니다. 사실 네. 지금 출발선을 상에 있을 때는 네. 그러나 이제 이 학생이 쭉쭉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 자기만의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기초를 다지고 다져나간다면 인서울권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들어보니까 그 학습하는 순서를 수학에 중점을 많이 둬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영어, 국어, 탐구 이런 순서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경영 관련 학과 지원하기 위한 목표 등급하고 그 학습 비중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한데 윤시혁 선생님께서 이제 자기소개서와 활동 보고서에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친구 그 경영 관련 활동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활동을 선택을 할 때 무조건 막 다양하게 많이 하겠다 이렇게 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요, 자기한테 진정성 있게 내가 좀 흥미가 간다 이런 활동을 좀 고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앞에 학생 상담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소개서는 활동 보고서를 쓸 때 단순하게 나열하기보다는 남다른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 활동 그렇죠. 이전과 네. 이후를 비교해서 뚜렷하게 변화와 실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요,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직업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현경 선생님. 사실 직업은 다양한데 모든 걸 다 체험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네. 고1의 경우는 자기가 그 주변에서 쉽게 만나보는 그런 사람들의 직업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네.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인문 계열 쪽으로 네. 경영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문학부라든지 사회과학부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를 그럼 어떻게 아느냐? 네. 일단 책임 도서나 그다음에 직업 동영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진로 직업 체험에서 이제 그 직업인을 만나보는 그런 체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1학년과 2학년에서 많이 이제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좁게 자기 진로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네. 좀 열어둔 상태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대에 경영학부로 가게 되면 교육과정이라든지 취업 분야가 나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정보를 좀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상담 받아보니까 도움 많이 된 것 같나요, 우리 학생? 네. 네. 지금 뭐 아직까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출발선에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가능성이 아주 많으니까 오늘 상담에 혹시라도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아직 생각이 1학년이니까 듭니다. 지금 네. 50%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가능성은 열어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를 진학을 이제 꿈꾸고 있는 고1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이 대비해야 할 전형은요, 활동 위주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전형입니다. 중점 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또 경영 관련 비교과 활동과 내신 수능 성적 향상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목표 점수는 정시전형에 도전했을 경우 경영학과가 있는 서울 지역 여대에 지원하기 위한 점수로 국영수탐 전 영역 3등급대 초반 정도, 100분이 89%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하면 길이 보일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오늘 아주 밝은 목소리의 여학생 2명을 상담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해주신 윤신혁 선생님, 최은경 선생님, 그리고 이금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수시 2차를 위한 적성검사 전용 대비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